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상호작용하는 물체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함정 같은 걸 만들어 볼 텐데 플레이어가 어떤 위치에 딱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는 이제 그런 함정 같은 물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플레이어가 들어갔는지 감지하는 하나의 물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블로킹이 아니고 이제 트리거 볼륨이죠. 트리거 볼륨을 하나 선택을 해서 여기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자. 자, 계단 위에 올라가면은 계단 위에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제 날라와서 물체를 발사하는 그런 간단한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한 트리거 볼륨의 이름을 함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정이라고 하고 이 함정은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가 플레이어가 여기 들어갔을 때 그냥 감지만 하면 됩니다. 얘의 역할은 그냥 감지만 해주는 역할이고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죠. 만약에 뭔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호를 보내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효과 같은 걸 깔아주면 좋을 텐데 일단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자 이번에는 그 함정이 발동하면은 뭔가 이제 날라오는 미사일 같은 이제 BP 트리거, 트랩 트리거, BP 트랩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거는 아까 이제 요 부분이 트리거고 함정 트리거고 이름은 함정 트리거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날라오는 물체가 있으면은 자,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은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고 이 함정을 이제 발동되면은 날라올 물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구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덮어 쓸게. 왜냐면은 이 구체가 함정이 발동될 때 같이 이제 이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그 이벤트 탐지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편하기 때문에 일단 구체를 저희가 이제 하나 만들어서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얘의 그 크기를 조금 조절할게요. 자물쇠 잠궈주고 0.5 정도로 이제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구체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화살표를 하나 추가해주면 더 좋습니다. 에로 컴포넌트가 밑에 아마 있을 텐데 여기 있죠. 에로 컴포넌트를 추가해주고 구체 발사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 두면은 이 화살표는 사실 게임할 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레벨을 구성할 때는 저 화살표를 토대로 얘가 어디를 향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보이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죠. 근데 이 화살표 경우에는 이쪽으로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돌려주겠습니다. 이 키를 눌러서 180도 돌려주고 화살표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사이즈를 늘려도 됩니다. 2배에서 100 정도 하면은 색깔도 다르게 설정해 주면은 노란색 화살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구체의 방향을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날아가야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타일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무브먼트를 선택해 주면은 이 발사체 움직임을 시뮬레이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프로젝타일 무브먼트 선택해주고 추가해주고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지금 벨로시티가 100으로 돼 있죠. 이 로컬에 대한 벨로시티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라보는 방향, 즉 이 화살표 방향으로 내가 속도를 가하겠다. 근데 속도가 1이면 너무 작잖아요. 사실 위에 이니셜 스피드라고 있기 때문에 이 이니셜 스피드를 내가 줬을 때 그 방향으로 이니셜 스피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한 1500 정도로 잡아 볼게요. 꽤 빨리 날아가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 스페이스라는 옵션이 체크돼 있어서 물체가 바라보는 방향이 X 방향이에요. 물체가 바라보는 방향, 물체가 위를 보는 방향이 Z, 양옆이 이제 그 Y축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X축으로 우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Z를 1로 하면 되고, 위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Z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네, 이게 이제 공이 날아가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으로 잠깐 볼게요. 시뮬레이션으로 보면은 공이 이렇게 날아가서 부딪히면 여기서 이제 정지를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공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부딪혔을 때 정지하는 것도 일단은 좀 다르게 구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이 너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라비티 스케일, 즉 중력의 이제 크기를 배수를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0.2 정도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에 설정된 중력 값에서 즉 20%만 동작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휘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휘어지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똑바로 날아가고 싶다고 하면 이걸 0으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은 수치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0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 0.1, 살짝 아래로 휘게 되어 제가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대한 설정은 여기 세팅에서 프로젝트 세팅에 보면은 물리에 보면은 이 중력에 대한 값이 이미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중력이 피직스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자,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980으로 되어 있는데 9.8 언리얼 엔진의 단위가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중력을 그대로 이제 모방한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0.1, 0.2 이런 수를 곱해 가지고 얘의 움직임을 조절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 공이 날아갔는데 약간 탱탱볼처럼 맞은 상태에서 계속 튀기게 하고 싶으면은 이 바운스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은 재미있는 이제 그 효과가 연출이 됩니다. 시뮬레이션 누르면은 네, 이렇게 튀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뮬레이트 잘 움직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고, 이제 플레이를 눌렀을 때 지금 시작하자마자 날라오면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덫에 걸렸을 때 저 공이 날라와야 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우리 설치한 이 트리거 볼륨하고 함정 트리거와 그 다음에 트랩,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이 트랩을 가지고 우리가 연동할 텐데, 얘가 도대체 누구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겠죠. 자, 이것을 위해서 변수를 추가해 줍시다. 함정 트리거라고 만든 후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트리거 볼륨을 배치를 했었죠. 트리거 볼륨을 배치를 하고 오브젝트 레퍼런스로 지정을 해줍니다. 레퍼런스라는 게 그 대상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 대상을 우리가 직접 에디터에서 지정할 수 있게 편집 가능 옵션을 체크해주고 컴파일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배치된 이 함정에는 지금 함정 트리거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섹션이 새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화면이 잘 안 보일 텐데요. 위로 올려서 보면은 자, 함정 트리거, 우리가 배치한 트리거 볼륨 유형의 액터들이 이렇게 목록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선택하면은 함정 트리거랑 연결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발동을 했을 때 이 함정 트리거로부터 발동을 시켜가지고 쟤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추가할 점이 시작하자마자 지금 공이 날라오고 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공이 날라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발동을 트리거 함정에 걸려야지 날라올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동 기능을 기본적으로 액티베이트를 꺼줍니다. 즉, 네, 이동 기능을 기본적으로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시작해도 공이 안 날라오게 되겠죠. 공이 안 날라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영역에 들어갔을 때 공이 날라오도록 설정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스크립팅을 조금 복잡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먼저 이벤트 그래프로 가서요. 이 함정 트리거에 대해서 먼저 레퍼런스를 가져오는데 깜빡하고 내가 이 함정 트리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설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뒤에 로직이 다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얘가 내가 만약에 함정 트리거를 설정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추가해서 너 에디터에서 이거 설정 안 했어라고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클릭하고 여기 보면은 검증된 개수로 변환이라고 보입니다. 검증된 개수로 변환을 해주면은 이 함정 트리거를 내가 방금 전 에디터에서 설정할 때만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로직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설정됐을 때만 우리가 진행할 수 있고, 만약에 설정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프린트 스트링 명령을 넣어서 함정 트리거 설정 안함 이렇게 제가 문자를 넣어주면은 얘를 만약에 지울게요. 지우면은 플레이를 눌렀을 때 이렇게 함정 트리거가 설정 안 돼 있다고 메시지가 뜨게 되죠. 조금 더 경고의 의미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주면 좋겠죠.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고요. 다시 돌아가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준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제 설정이 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할 건지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함정 트리거라는 이 객체가 어떤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벤트가 비긴 오버랩이라는 이벤트가 발동하는데, 그 이벤트가 발동했을 때 나도 이것을 캡처해 가지고 물체를 발사하도록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정 트리거를 드래그한 다음에 여러분 이벤트라고 검색을 해주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액터 비긴 오버랩이라고 보이죠. 액터 비긴 오버랩에 이벤트 바인딩을 넣어주면은 네, 이벤트 바인딩 요것을 이제 해주면은 유효할 때 요것을 이제 해주면 이 이벤트를 우리가 이제 발생이 돼요.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이 함정에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이벤트는 저 함정 트리거에서 발동이 되는 건데 그걸 여기서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드래그해서 add 이벤트에 커스텀 이벤트 추가 이렇게 해주면 이거를 제가 쓸 수가 있어요. 함정 발동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캐릭터 이제 아더 액터가 함정에 걸린 캐릭터가 됩니다. 얘가 실제로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 주인공이 되겠죠. 프린트 스트링으로 얘 이름을 이제 get display name으로 해서 걔가 가지고 있는 이름 프린트 스트링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플레이를 누르면은 자 여기에 서드 퍼슨 캐릭터라고 지금 마네킹 캐릭터의 이름이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이 이제 잘 뜨는 걸 확인했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로직을 만들 때 사실 여러 가지 움직이는 물체들이 저 함정에 발동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필요한 거는 플레이어, 즉 우리가 조종하는 캐릭터가 저기 들어갈 때만 발동하고 싶다면은 얘가 과연 그 플레이어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그 로직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다. 함정에 발동됐다고 무조건 다 총알을 날리는 게 아니고 딱 플레이어만 들어왔을 때 총알을 날리자고 하는 거죠. 그때는 자 함정에 들어온 애가 그 플레이어가 맞는지를 조사해 주면 되는데요. get 플레이어 자 캐릭터 자 캐릭터를 선택해 주고 그다음에 얘가 맞는지 이꼴을 2개 넣어주면은 이런 이꼴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얘가 지금 함정에 들어온 애랑 같은지를 검색해서 if 분기를 해줍니다. 브랜치. 그래서 자 맞으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인데 아니면은 굳이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는 없고 true일 때 뭐를 해주냐면은 아까 해제시켰던 이 프로젝타일 무브먼트의
액티베이트 기능을 꺼놨잖아요. 요거를 다시 이제 재생시켜 주면은 이제 물체가 발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타일 무브먼트의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레퍼런스를 만들어주고 액티베이트라고 명령을 내려주면은 자, 함정에 들어온 애가 주인공일 때 자, 그 물체를 발사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플레이를 눌러서 들어오면은 예, 이제 발사가 되죠. 네, 이렇게 발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0.1 정도로 하고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뭐 2000 정도로 더 늘려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서로 상호작용하는 물체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